안녕하십니까. 전날 밤 미정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양대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해 왔지만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연속 6일째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죠. 반면에 한정된 수급으로 중소형 개별주의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순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장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마지막에 그 관심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최근에 극단적인 매매를 해왔었죠. 선물을 하루는 대거 매수했다가 또 대거 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되풀이하다가 환율이 1010원대에서 1040원대로 급반등하자 현물을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지금은 그 환율 동향에 따라서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환율이 급등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환차손을 입지 않거나 아니면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 하락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환율 때문에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현물을 매도를 하자 기관 투자가들이 그 투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수할 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하지만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소극적으로 저가에서 받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원달러 환율을 한번 이게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환율 동향을 보면은 일본 그 엔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엔화의 경우에는 그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엔화 약세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환율이 저점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달러가 기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그 공격적인 매수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매도할 때 기관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장세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기관들이 받쳐줄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하향 박스권 형태의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지간 지금 그 환율 동향을 보면은, 물론 여기서 보면은 차트상으로 볼 때 급상승할 그런 패턴 아니죠. 이 급상승할 패턴 아닌데 이 팽선이 수렴하고 나서 지금 방향을, 주봉 차트인데 방향을 위쪽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상품 가격. 먼저 유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그 두바이유를 많이 쓰는데, 유가가 그 예전에는 그 2008년도에는 1배럴당 140달러를 상회했는데 최근 얼마죠? 94.84달러. 94.84달러.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자, 월봉 차트 다시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지지라인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값, 이 동의 경우에는 그 현재의 경기를 상당히 잘 반영한다 그러죠. 동의 경우에도 돈값도 지금 1톤당 6,750달러죠. 6,750달러. 그 예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돈값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유동성에서 지금 올라가는 건장이죠. 만약에 유동성이 일정 부분 이렇게 그 거품이 제거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품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덧붙여서 금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금의 경우는 연봉을 한번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0%에서 20% 정도의 그 상승이 나타났죠. 그 2000년도 초반부터 그 2000년 말까지는 금에 투자해도 연간 10%에서 2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양봉이죠, 양봉. 근데 작년에 약 6% 정도가 급락을 했죠. 26% 정도 급락했다가 올해 약 17% 정도 반등한 후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데, 금값의 경우에도 그동안 10년간의 그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락 기조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따분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 증시 잠깐 한번 보면은 7월 말경에 그 2090 몇 포인트입니까? 2093포인트 정도 찍고 지금 박스권의 하향, 그러니까 하향 박스권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또 저점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하향 박스권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에서 들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지 않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살만한 곳이 없죠. 그렇다면 반등 후 또 다시 기술적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나 하지 않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꾸준한 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연봉 보니까 아주 멋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년째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다우존스 지수인데 6년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꺾이는 징조가 그 연봉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일봉도 보면은 조정 받는 듯 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주봉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높여가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의 경우도 연봉 한번 볼까요? 연봉 보니까 이해는 조금 쉬웠습니다만은 거의 6년 동안 지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박스권 형태 상승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과 그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일본 차트죠. 자, 차트가 일단 멋있잖아요. 그죠? 자, 주봉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 초기에는 아주 화끈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완전히 정비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가는 그런 패턴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멋있죠.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상승 후 그 조정이 기간 조정 형태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재상승, 또 기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 중국 증시 경우에도 일본과 주봉 차트를 볼 경우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 나라인 그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시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시는 상당히 지금 따분하게 움직이고 있죠. 반대로 지금 우리 정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단식으로 이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향 박스권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향 박스권 형태. 일단은 수급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선되어야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급의 그 감지는 그 선물에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 9월 쿼드러플 리칭 이후에 선물을 약 15,000계약 정도 지금 그 순매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옵션의 경우에는 약간 상방 포지션,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기관들도 약간 상방 포지션, 개인은 약간 하방 포지션.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옵션보다도 선물을 15,000계약 정도 매도를 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현재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좀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많이 사지 않아도 선물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현물 매도를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면은 장이 상방적으로 조금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을 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선물 차트를 보면은 그 현물 차트보다 조금 더 모양새가 안 좋죠. 여기 이 국면을 보면은 여기에 화끈하게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저점을 끼웠잖아요. 끼웠는데 여기 보면은 각 이평선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지금 하향 추세를 보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세로 돌았으려면은 15선, 오늘 5선에 딱 걸렸으면 밀렸죠. 5선에 그 부딪혀서 밀렸는데 5선 위에 이렇게 그 올라서야만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하락각이 좀 완만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방 쪽, 그 다음에 상방 쪽 이렇게 그 극단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상하방 쪽으로 동시에 문을 열어놓고 단기 대응하는 그런 매매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그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거래소에서 1,371억을 매도를 했고, 반면에 기관이 뭐 그대로 다 받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지금 이 세 군데에서 주식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 때 사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파는 구도예요. 파는 구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주체 매매 동향. 이게 조금 제가 오늘 일찍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외국인 그 매도가 오늘 1,300억 가까이 넘었었죠, 앞에. 1,371억인데, 이건 조금 수치가 좀 낮죠. 자, 외국인들 보면은, 언제입니까? 18일. 9월 18일부터 그 전에도 막 샀다 팔다 반복을 하면서 조금 매도세로 돌았었죠. 이때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반복한 후 이때부터는 연속 6일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어요. 1,000억대, 2,000억대, 2,000억대, 2,000억대. 오늘도 1,300 팔았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파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좀 변화가 나타나야 장시도 조금 이렇게 상방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종합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흐름이 부정적인데, 다시 말해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러한 지수 반영도가 높은 종목들군들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습니다만은 중소형 개별주 주축의 상승은 상당히
강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상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체 장세 흐름보다는 좀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한 때다. 그런데 지금 개별주의 경우에도 뭐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또 밀릴 때는 하루에 또 순식간에 뭐 크게 빠져버리는 그런 그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상치다가 거의 뭐 하가까이 빠지는 종목도 장중에 상당히 볼 수가 있는데, 개별주의 접근은 좀 이렇게 그 신중하게 그 성장성과 안전성을 병립하고, 그 다음 지나치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좀 저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주축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소가까지 이게 그 6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하루 원래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샀다 팔았다를 그 반복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수는 그 하향 박스권 형태고, 코스닥은 상방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넣으면서 상방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대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전체 수급이 이렇게 그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수급으로 움직이려니까 개별성 종목들이 많은 그런 코스닥, 그리고 중수행, 거래소에 쓰는 중수행 개별주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선물 옵션의 경우에도,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옵션은 콜 59억에 9억 매수에, 잘 보이지 않죠? 글이 좀 너무 적게 나왔네요. 59억 매수에 풋 6억 매도. 콜 매수는 방향이 상방이죠. 콜 매수는 상방, 콜 매도도 방향이 상방. 풋 매도도 방향이 상방. 콜 매도, 매수 상방, 그 다음에 풋 매도 상방. 일단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옵션은 상방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선물은 15,138계약을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죠. 매도를 한 상태인데, 선물을 빼고 순수하게 옵션만 봤을 때 지금 이게 등 가격이 이제 260전 되죠. 260에서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하나 큰 그 변화는 없습니다. 그 수익 포인트에 변화는 없는데, 윗방향으로 좀 올라가면은 좀 유리한 구매이죠. 여기 260에서 윗방향으로 하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지금 들고 있죠. 아랫방향은 지금 240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10월 둘째 주 목요일, 이번에는 수요일에, 목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수요일이죠. 10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좀 하향,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조정, 박스권 형태를 띠는 그런 조정,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콜 140억 매도에 풋 26억 매도, 콜 매도 방향 아랫방향, 그 다음에 풋 매도 방향 윗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방향이 조금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치여 있죠. 아랫방향으로 콜 매도가 140억으로 풋 26억 매도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조금 하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양 매수, 콜 매수, 풋 매수인데 방향이 조금 상방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지금 좋지 않죠. 연속 6일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약 15,000계약 정도 매도를 누적시켜 놓은 거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일단 단기 흐름은 조금 이렇게 방향을 하방 쪽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를 본다라면은 일단 지수가 급격한 하락보다는 조정을 받더라도 좀 계단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다시 말해서 하락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조정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인데, 미결제 약정.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주식을 하면서 만약에 대형주를 위주로 매매를 한다 할 경우에는 옆에 선물 차트를 떼어놓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선물 차트가 하방적으로 좀 밀릴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저가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위쪽 방향으로 상방 쪽으로 강하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구매이다 할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 장은 지금 보면 파생시하기 위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좀 그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미결제 약정이란 뭐냐? 미결제 약정은 그 선물 지수가,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물을 매수했거나,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을 매도한 그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그 미결제 약정이 그러죠. 자, 이 분필이 있는데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이 가격대가 일치해야 이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매도를 하고 B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한 계약 이래서 두 계약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한 계약을 그 체결을 시키잖아요. 상대방에서도 볼 때는 또 한 계약을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계약을 체결을 시키죠. 그럼 이것이 두 계약이 되겠죠. 이 두 계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결제 약정은. 사고 팔고에서 이 물건이 하나가 거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계약으로 잡아주는 거죠. 한 계약. 자, 오늘은 미결제 약정이 소폭 증가했는데 지수가 약폭 1점 몇 포인트 봐 있죠. 소폭 하락하면서 미결제약이 소폭 줄어들었는데 뭐 1, 2천 계약 정도는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6천 계약, 5천 계약 이상 이렇게 그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 할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다음날도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선물지수가 상승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미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증가한다. 선물이 상승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럼 그 시세는 다음 날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해가시죠? 그 반면에 선물이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또 거래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그 가격은 다음 날까지도 약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선물을 매수했던 세력들이 그 포지션을 정리를 하지 않고 다음날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왜? 다음날도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방축도 마찬가지죠. 아래축도 마찬가지. 그런데 선물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자, 선물이 상승하는데 미결이 감소하고 거래량도 감소를 한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날 경우는 다시 말해 선물이 그날 한 2포인트 올랐는데 2, 3포인트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이 2, 3천 계약 정도 줄어들다 할 경우 다음 날은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서 미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줄어든다. 선물이 상승할 때도 미결 줄어들고 거래량 줄어들어도 그 상방적이고 선물이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 이럴 때 다음날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 할 경우는 무슨 뜻입니까?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던 그 세력들이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기 어렵구나 생각하고 그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결정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바닥과 상투를 만들 때 미결제 약정 움직임을 보면은 그것을 거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물 지수가 지금 급등을 해.
선물이 급등을 해. 급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폭발해. 거래량이 대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크게 줄어든다. 할 경우는 지수가 거의 상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상투권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이 올라갈 때 거래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늘어나고 미결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거래 늘어나면서 미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상방적으로 베팅했던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그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은 뜻하지 않는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럴 때 상투를 찍고, 그러니까 차트 같은 게 차트를 볼 때도 쫙 올라가다가 이제 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 생기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보면 미결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밑에 거래가 폭발하겠죠.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줄어든다.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면서,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미결제 약정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할 경우에는 지수가 쫙 내려오다가 밑에 꼬리 달면서 쫙 올라오는 패턴이 양복을 만드는 거죠. 양복. 하방적으로 막 밀었던 세력들이 뜻하지 않는 호재가 나옴에 따라서 그 미결을 다 이렇게 청산하고 있어요. 청산하니까 미결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또 반면에 매수와 매도와 치열한 공방지를 펼치면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바닥을 만드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바닥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박스권 패턴을 만들었어요. 직사각형 패턴이다 할 경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저항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작전과 주체를 보이고 나서 이 저항라인에서 미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조만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뚫고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시세를 만들었던 주 세력들이 이 대량의 물량 지대에서도 청산을 하지 않고 그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들고 있다가 이 물량을 딱 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물량마다 계속해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라인을 뚫는 순간부터 지수가 한 단계 더 강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육방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하락한 후 이제 아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지지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하방주로 이게 투자했던 그 세력들이 이 지지 라인을 무시하지 않고 뚫을 거라 생각하고 이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게 파는 거죠. 팔다가 이게 뚫는 순간에 이제 한 단계 더 지수가 강하게 하방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대나 저항대에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볼 경우에는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한 단계 더 강한 상방 쪽이든 하방 쪽이든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패턴 완성 단계. 이 패턴 완성 단계에서도, 자, 쉬운 예로 이게 삼각형 패턴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은 수평 형태,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는 이제 수평 형태,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방주로 움직일 확률과 아래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5대5다 이렇게 보시면 5대5.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거리가 이루어지면서 무너지는 쪽으로 붙으면 되겠죠. 무너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패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평행선을 유지한다. 이것은 대개 보면 상승한 후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상승한 후에. 이럴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이게 미결제가 늘어나고 나서 줄어들지 않고 이 상승 삼각형 이 패턴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이 패턴 완성량에서 윗방향으로 한 단계 더 강하게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락한 후 자,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형태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평행선을 유지하는 형태. 통상적으로 보면 하락하다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승 삼각형은 윗방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확률이 한 7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옵션의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미결제 약정. 옵션의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레버리지가 크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옵션 시장이죠. 옵션 다음으로 선물 다음으로 현물 시장인데, 옵션의 미결제 약정. 여기서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많은 행사 가격은 지지를 할 가능성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행사 가격이 260이다. 260에 미결제 약정이 많을 경우 이것이 하나의 콜 260에 미결제 약정이 많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강력한 저항선을 의미하는 거죠. 저항선. 자, 옵션의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매도. 왜? 이 미결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옵션을 매수했거나 매도한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콜 매수든 푸 매수든 매수는 시간 가치는 시간 가치. 시간이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가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거든요. 세트가 보시면 나타나요. 하루가 지나면 따라서 옵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을 세력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한 상태에서 보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콜 매도는 방향이 아랫방향이잖아요. 그죠? 콜 매도는. 그러면 콜 매도 260에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강력한 저항선 역할. 그리고 옵션 만약에 260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콜을 많이 매도를 하겠다. 그럼 이것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상방과 하방의 밴드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포지션이라는 게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결이 많은 그런 행사 가격은 결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앞에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앞에 이야기요. 콜 260은 미결이 많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것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풋 260에 미결이 많다. 풋 매도는 방향이 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풋 260에 미결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1번하고 2번하고 뭐 비슷한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물이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콜 옵션 미결이 증가하고, 그 다음 풋 미결이 감소한다.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콜 미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행사 가격에 저항을 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항을 쌓고 풋 미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랫방향으로 지수가 이제 선물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공간에서 보면은 콜 미결이 늘어나고 풋 미결이 줄어드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선물이 하락하면서 풋 미결이 늘어나고 콜 미결이 줄어든다. 이것은 상승신호예요. 상승신호.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콜 260과 풋 260이 있을 때 미결이 많은 콜 260에 미결이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 풋 260이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해가 가죠. 이해가. 자, 그 다음에 그 업종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최근 그 업종별 보니까 자, 종합지수 전기전자업종을 한번 보면은 아니죠. 전기가스 업종이네. 전기가스 업종의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꾸준한 상승. 자,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철강금속 그 월봉을 보니까 뭐 최근에는 계속 하나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 2013년, 2014년 뭐 거대한 그 띠를 형성하고 있죠. 이때 한번 이게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일봉으로 보면은 이 포스코 차트 똑같아요. 포스코 차트 똑같죠. 그 철강 업종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흐름이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철강,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뭐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주봉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 1년 동안 계속 행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박스권이죠. 뭐 전혀 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죠. 전기전자업종. 이 삼성전자 흐름과 똑같은데, 지금 그 주봉이 월봉이 좀 꺾이고 있죠. 월봉이 꺾여 있는데,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니까 상당히 흐름이 좀 안 좋죠. 자, 지금 그 전기전자업종하고 운송장비 이 두 업종이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운송장비도 보면은 뭐 선박, 해운, 그 다음에 자동차 등등 보면은 흐름이 다 상당히 하방적 다 추지시.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기술적 반등을 무시한다면 초가주로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우리 종합지수가 입방률을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이렇게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가더라도 박스권 형태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운송장비라든지 전기전자 이 두 업종이 조금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어야만이 지수 상승을,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화학 이 두 업종은 지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 최근에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완전 바닥이죠. 움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자, 일봉을 보니까 이 국면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건설업종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 금융업종도 이 국면에서 7월 말경에 한번 급등, 이때는 종합지수가 급등했잖아요. 종합지수가 급등할 때 정권,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죠. 하고 나서 지금 박스가 된 형태. 자, 은행업종도 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정권업종도 거의 같죠. 같은데 조금 더 기관성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 이 업종은 지금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 있고, 철강이나 화학은 지금 박스권 형태, 그리고 건설, 정권, 은행, 보험 한번 볼까요? 자, 보험업종도 마찬가지죠. 보험업종은 단기적으로 지금 7월 말경에 급등으로서 지금 행보로 국면을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황에 따라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관성 조정이 좀 늘어지든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하고 통신업종 이 두 업종은 계단식의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지수가 아마 급락하지 않는 한 계단식으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음식료,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음식료 한번 볼까요? 자, 음식료 많이 갔네요. 음식료 지금 중소형 업종의 경우에는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월봉을 보니까 지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섬유의복 이번에 좀 많이 갔어요. 이 업종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간식권에 둬야 되겠고, 음식료도 마찬가지. 음식료도 뭐 계속 양봉이네. 올라온 보니까 그죠? 자, 음식료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연봉을 보면은 이러한 업종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가 나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음식료, 그 다음에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 제약업종이 지금 월봉을 보니까 양봉 딱 하나 만들고 있죠. 뭐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봉을 보면은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시작 같아. 의약품. 노령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종목을 좀 잘게 찾는다면은 예상외의 좀 대박을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당분간은 뭐 지수의 강한 상승은 좀 기대가 어렵겠고, 선물은 지금 단기 대응, 상방, 하방 다 동시에 문을 열어놓고 단기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주는 그 한스 바이오메드 042520, 그다음에 처음 NC 이 두 종목을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첫째 실적이 좋다는 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그 뼈 이식, 그 다음에 인공유방 그 보형물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9월 결산법인이죠. 4분기 실적이 장세일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1.3% 증가한 6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보율이 729%, 부채 비율이 8%, ROE가 약 그 10% 정도. 차트를 잠깐 한번 볼 거예요. (04250) 좀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찍고 나서 실제는 여기가 지금 맥점이거든요. 맥점인데, 지금 이렇게 일봉사로 보면 좀 지지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일단은 그 20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저가 매수한 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820 이 종목도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십자가 정도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정도 만들었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이 종목도 앞으로는 그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곧바로 강하게 급상승할 그 종목은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로 올해 2분기 매출이 147억 7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억 3천만 원으로 1분기 대비해서 51.4%, 51.4%, 그리고 14.6% 정도 이렇게 성장을 보이는 이런 회사인데, 실적이 앞으로도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이 1167%, 부채 비율이 53%, ROE가 8.27%, 시가총액이 678인 게 수행주죠. 수행주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 눌림목이 들어올 때 매수한 후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두 종목 다 그 실적이 좀 이렇게 수반되고 재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죠. 삼진제약. 오늘 약복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지지분하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길게 보면은,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보면은 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볼 때, 삼진제약은 좀 길게 보고, 조정 시 매수한 후 계속해서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좌우지간 다음 주에도 지수의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